최별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친구들이 두 명이나. 자, 오늘은 여기 박별님 대신에 새로운 분이 오시게 되는데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박지환 변리사님 대신해서 자리하게 된 최지환 변리사라고 합니다. 저는 53기 변리사로 지금 4년차 일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한비 변리사 학원이라는 곳에서 상표법 2차 시험 강의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강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능력자 함께 네.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이 변리사 수험계의 BTS죠? 오늘 또 2차 관련해서 영상을 찍으신다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불과 한 몇 시간 전에 연락을 했는데 제가 달려오고 이렇게 당일에 섭외가 됐는데 그렇게까지 일단 안 같이 얘기하실 겁니다. 치킨 한 마리에 섭외되신 네, 치킨을 좋아해서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가 앞전에 이제 뭐 1편, 2편 해서 여러 가지 팁 영상들을 찍었어요. 근데 그렇죠. 그거 이제 추가로 해서 또 이제 하나의 큰 이슈라고 생각이 되는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뭐냐, 이제 GS 극복 방법이 되겠습니다. GS 극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GS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2차 시험을 보시게 되면 모든 저희가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을 하게 되는데 그거 다 이제 네 문제를 2시간 동안 풀게 돼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실제 시험과 유사하게 해서 학원에서 모의고사 형식으로 하게 되는 게 이제 GS 강의가 되는데 기초 GS, 실전 GS 해서 기초 GS는 실제 시험의 절반인 2문제를 1시간 동안 푸는 강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실전 GS는 실제 시험과 마찬가지로 4문제를 2시간 동안 풀게 되는데 이러한 이제 GS에 대해서 처음 쓰시는 분들은 되게 막막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법에 대한 답안 작성을 하게 되는 건데 법 과목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를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되게 막막하실 텐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극복을 해 나갔는지 저희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어떤 방법이 좋을 것 같다 정도 저희 이제 추천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처음 GS를 쓰셨을 때 소감이 어떠셨나요, 최별님? 제가 첫 GS를 썼을 때 2차 과목들 중에서 민사소송법은 기초 GS를 조금 늦게 들어가요. 이제 민사소송법은 이제 기본 사례를 듣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보통 특허나 상표 기초 GS를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접하게 된 GS가 아마 특허 아니면 상표의 기초 GS가 될 거예요. 저도 이제 4월달에 특허 기초 GS랑 상표 기초 GS를 둘 다 동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처음 접한 게 특허 상표 기초 GS였는데 이제 처음 접했을 때는 엄청 멘붕을 했었어요. 이제 1시간 동안 2문제를 써야 되는데 처음 썼을 때 아마 1번 문제만 쓰고 그것도 제대로 못 쓰고 1시간이 다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문제에다가는 답안에다가 유유 이렇게 써놓고 이제 눈물만 하면 이제 채점자분들도 같이 유유 울었다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쓰려고 하면 답은 어떻게 써야 될지 감도 하나도 안 오고 그리고 채워야 될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투기가 맞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처음 딱 쓰셨을 때 혹시 몇 페이지 정도로 작성하셨죠? 이제 보통 목표는 8페이지로 하죠. 이제 2문제니까 저는 4쪽 반 썼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쓰셨네요. 저는 잘 썼나요? 이제 1시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동차 합격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차 자랑하시네. 이렇게 보니까 둘 다 동차시네. 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네, 근데 그때 이제 좀 띄어쓰기를 많이 했어요. 띄어쓰기도 많이 하고 글씨 크게 하고 목차 하나 넘어갈 때마다 이제 한 줄씩 띄고 이제 보통 동차 때 많이 하는 방법이죠. 줄간격 200. 줄간격 200 이제 자간 엄청 넓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목차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다 한 줄씩 띄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서 4쪽 반 겨우겨우 채웠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그런 건 없었나요? 이제 처음 딱 첫 GS 수업 때 문제를 우리 가자마자 문제를 처음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문제부터 푸니까 처음에. 그럼 이제 문제 딱 받았을 때 그 문제를 읽으면서 그 느낌이 어떠셨나요? 그때 드는 기분 중 제일 이상한 기분은 제 주변에서는 다 바쁘게 뭔가 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는 부스럭부스럭거리면서 막 문제에다 뭐 밑줄 긋고 뭐 표시도 하고 막 다들 주변에서 소리가 바쁘게 들려요. 근데 저만 이제 딱 받았는데
이제 홀로 남겨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정말 공감돼요.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제 일단 열심히 읽어보자 하고 천천히 읽는 거죠. 이제 문제 세워라 내워라 읽으면서 1번 쟁점이 이건 쓸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일단은 처음에는 저는 저 자체 문제에 대한 어떤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주변에서 뭔가 바꾸게 하는데 저만 가만히 있는 그런 이제 외로운 느낌을 들었어요. 정말 공감돼요. 나 홀로 섬에 있는 느낌. 네, 딱 그런 느낌이었죠. 저도 이제 지금 셰프님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딱 첫 GS 때를 이제 회상을 하면은 저만 받았는데 이거 뭘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주변은 바빠요 신기하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되게 좀 멘탈이 흔들리죠 그때. 네. 그게 근데 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보통 기초 GS를 동차만 들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동차가 아니신 분들도 많이 듣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기초 GS인데 왜 이렇게 다들 부지런하게 막 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네, 주변에 동차가 아니셨던 분들도 꽤 있었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 초반에 그런 기분이 들으신다고 하더라도 좀 위안을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동차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장면이면 어떠셨는지 잘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딱 기억이 남는 게 한 3번 정도 멘붕이었던 것 같아요. 1차 첫 번째 멘붕은 이제 문제를 봤는데 제가 쓸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써야 되는데 다들 옆에서 막 연필 소리, 펜 소리 다 들리고 있는데 저 혼자 가만히 있어갖고 눈알 굴리다 보면 뭐가 있겠지 했는데 없어갖고 이제 기억이 안 남아서 책을 펼쳐보고 쓰려고 했는데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뭘 쓸지 몰랐을 때 차 멘붕이 왔었고 2차 멘붕은 이제 시험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답안지를 주잖아요. 답지를 주는데 보면서 이거를 쓴다고? 이걸 안 보고 외워야 된다고? 맞아요. 와, 네. 정말 공감. 세 번째는 이제 GS 점수가 나왔을 때 그 다음 주에 점수가 나오잖아요. 점수가 나왔는데 저는 되게 빼곡히 썼는데 채점자가 길게 X 완전 논점도 있다라고 쓸 말도 되게 길게 쓸 말을 짧게 쓰고 짧게 쓸 말을 길게 쓰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배점이 완전 어긋나서 지면은 많이 썼는데 그거에 비해서 점수는 엄청 짜게 나온 그때 멘붕이 좀 있었죠. 지금 셰프님, 장관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일단 상당히 막막했고 근데 주변은 바빴고 그리고 멘붕을 이제 한 세 더 번 멘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본인이 이제 동차생으로서 이 차를 처음 이제 접하게 됐을 때 그런 경험을 하더라도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놀라지 얘기를 마세요. 수 있겠죠. 이제. 그렇죠. 네. 그렇게 멘붕 당한 사람들이 다들 합격을 하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저희가 그 공통적으로 느낀 이 감정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여러분들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은 결국은 근데 극복을 하는 게 일단 주제죠. 그 극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